여리 너 오늘따라 꽤 도도해 보인다. 다리 딱 끄고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당당하고 멋져 보이는데? 남들은 그 습관 안 좋다고 하는데 너는 또 그렇게 봐주네. 말도 예쁘게 해. 그런데 여리 너 혹시 소개팅 안 할래? 너한테 딱 맞는 사람이 있거든. 어머 그런 거 마다할 내가 아니지. 무조건 오케이. 반가워요. 민숙이가 하도 부탁을 하길래 나왔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도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유 씨 어디 불편하세요? 앉아있는 모습이 편해 보이질 않아서요. 사실은 제가 다리 꼬고 앉는 버릇이 있는데 소개팅 나간다니 엄마 아빠가 절대 그렇게 앉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무슨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사실 저도 양반 다리가 제일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걷거나 서 있을 때 골반에 통증이 느껴져서 사실 저도 그게 좀 걱정이에요. 어머머, 저랑 똑같아요. 저도 요새 골반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진짜요? 우리 생각보다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그럼 다음 데이트는 우리 병원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평상시 다리를 꼬는 습관으로 골반 통증을 느끼는 2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추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추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염선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추나 치료였습니다. 앞서서 사연 보니까 골반 통증 여러 가지 그 통증으로 좀 합이 잘 맞아서 네. 병원에서 데이트까지 한다는 그런 그러게요. 이야기가 있던데 네. 일단은 추나 치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먼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좀 데이트 안 하실 수 있도록 네. 잘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요. 이 추나요법이라는 건 이제 한자 용어예요. 그래서 네. 이제 밀다 추, 그다음에 이제 당기다 나 이렇게 네. 이제 두 자가 합쳐져 있는 용어인데요. 네. 이 말 그대로 이제 환자의 이제 근육과 관절을 좀 밀고 당겨서 이제 아픈 곳을 좀 치료를 해드리고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요법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한의사가 직접 손이나 이제 팔꿈치 같은 이제 신체 일부분을 좀 이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때로는 이제 제 몸 전체를 이용해서 이제 추나 치료를 하게 해도 되는데요. 네. 주로 이제 추나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 기구 위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이제 실시간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네. 신경 근육계 이제 구조적인 기능적인 이상이나 네. 어떤 불균형이 있는 부분, 이제 언밸런스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좀 평가하고 또 즉석에서 진단하고 바로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좀 유용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추나요법을 밀고 당기는 수기요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 또 왜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추나 치료를 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예, 이 추나 치료는 대부분 이제 그 아픈 부위뿐만이 아니라 네. 이 대부분 몸의 전체적인 이제 밸런스를 보고 이제 전신적인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목이 아파서 왔는데 왜 네. 골반이랑 등까지 이렇게 만져보시고 치료를 하시려고 하시냐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럴 수 있죠. 네, 상관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네네.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척추 모형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어요. 와, 네. 실제 사람 뼈랑 똑같은 건가요? 네, 진짜 뼈는 아니지만 똑같은 이제 똑같은 크기에. 기본 체중이 있는 사람의 이제 실제 크기입니다. 와. 그래서 여기가 골반이고요. 여기가 이제 등 쪽,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목 쪽 이렇게 되는 네. 건데. 이제 보시다시피 척추가 이제 우리가 젓가락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여러 마디 관절이 이렇게 층층층층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앞뒤로 움직이거나 이제 좌우로 움직일 때 네. 어느 한 부분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절이 좀 동시에 이제 합심해서 이제 조화롭게 좀 일을 해줘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운동 범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잘못된 자세나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것들 때문에 어떤 관절은 좀 너무 많이 쓰여지고 또 어떤 관절은
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이제 우리가 좀 뻣뻣해진다고 표현하는 게 이제 굳어 있는 관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합심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예, 뭐든지. 근데 이제 일을 하는 사람만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놀고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요.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관절들은 이제 네. 지나치게 너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염증이나 이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뻣뻣해져서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또 굳어버려서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오, 이 추나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네.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네. 추나요법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예를 조금만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일 많이 해서 이제 녹초가 된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와서 야, 너 왜 혼자 오버해서 일을 많이 해서 탈이 나고 그러냐? 이러면 나쁜 사장님이죠. 간혹가다 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비효율적인 업무 구조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걸 개선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순화 치료도 똑같습니다. 오. 그래서 치료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이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대증요법, 증상에 대한 치료법이 있고 네.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원인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반적인 치료들은 이 과사형으로 이제 문제가 된 관절의 이제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 대증요법에 이제 치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아픈 네. 관절에 주사를 놓고 뭐 항염증제를 먹고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해도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좋아지지 않으니까 놀고 있는 애 계속 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계속 재발되고 악화되는 이제 반복되는 이제 증상 패턴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추나요법은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데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고정되거나 이제 뻣뻣한 관절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관절을 찾아내서 네. 가동 범위를 정상화시켜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일 안 하는 친구에게 일을 해. 네. 네, 이렇게 좀 자극을 주는 거죠. 텔러처럼 이렇게. 그래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럼요. 그렇군요. 네. 이 직장 생활에 비유해서 이렇게 또 살펴봤는데 네. 이렇게 추나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한의사가 이제 추나 치료를 하게 되면 받아보시게 되면 이제 환자 일단 엎드려 놓고 환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척추와 관절, 근육을 직접 한의사가 이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저희 눈과 손이죠. 네. 아, 눈과 손. 네, 눈과 눈과 손. 손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현대 의학적인 기기들 뭐 초음파나 엑스레이나 엑스레이, 네. 네, MRI 이런 거 되게 이제 많이 믿으시잖아요. 그럼요. 물론 뭐 중요한 진단 기기기도 한데 네.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물론 뭐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나 뭐 구조적인 이상 같은 거를 발견해 내는 데는 그런 영상의학적 진단 기기가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몸의 밸런스라든가 내가 여기 굳어 있는지 어디가 맞지 않는지 이런 거는 사실 기계는 못 잡아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오히려 한의사가 이제 경험이 쌓인 한의사가 눈이나 손으로 이제 직접 진찰을 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특히나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만성 통증 질환들 있잖아요. 목 계속 뻐근하고 허리 계속 네. 아프고 있죠.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 영상의학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대부분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뻣뻣해지고 장시간 피로가 쌓여서 이제 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통증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한의사의 직접 진찰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척추 관절의 뒤틀림이나 경직된 근육, 뭐 부정렬이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그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목 아프고 이제 허리 아프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이 아파서 이제 가셔서 목에 물리 치료 받고 침 치료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시지만 네.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이제 원인요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목 통증 보통 있으신 분들 보면 거북목 많이 드셔보셨죠? 아, 고북목. 네. 네. 목에 저희 쭉 이제 나온 사람들. 정신줄 놓고 있으면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업무하시다 보면 모니터로 들어가려고 네, 네. 한다든지 맞아요. 핸드폰으로 점점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원장님 분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연기한 겁니다. 아, 연기. 네. 네. 그래서 이제 목이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목에만 치료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환자분들께 꼭 먼저 설명해 드리는 말씀들이 있는데 네. 거북목이 아니라 거북
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등이요? 등이 원인이에요? 네, 등은 보통 통증을 잘 못 느끼시지만 이게 네. 사실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오. 그래서 사진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목이 앞으로 빠지는 이유는 이제 등이 앞으로 굽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목은 잘못한 게 없고 네. 목은 일을 열심히 해내고 네. 목은 등의 피해자다 이렇게 또 설명을 목이 드려요. 억울하겠네요. 아. 그래서 이제 힘든 사람 잘 달래줘야 되고 네. 일 안 하는 등은 또 잘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이제 네.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추나 치료를 통해서 이제 개선을 시켜줘야 만성적인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목에 대한 그래서 추나 교정을 하면서 네. 또 그분 등을 좀 펴주고 또 굳어있는 흉추 관절의 또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이 교정 치료도 또 같이 시행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근골격계 그 통증 질환에 뭐 이제 추나요법이 적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어떤 질환에 좀 효과적일까요? 네, 요것도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일 텐데 네. 우리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만성적인 소화불량, 네. 뭐 체력 저하, 네. 뭐 불면증, 약간 네네. 호흡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머. 이런 질환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요? 이런 증상들 이제 대부분 특징이 네. 막 안 좋으니까 검사를 하러 다니세요. 근데 뭐 그럼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라고 이제 듣고서는 이제 갸우뚱 이제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 나는 좀 불편하고 네, 아픈데. 나는 네. 아픈데 의사 네. 선생님 이상이 없는데요. 이제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근데 이 원인이 있는 게 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몸의 네. 척추에서 신경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팔다리로 빠져나가는 이제 신경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네. 이 등의 척추신경은요, 특히나 이 내장기관을 지배하고 자율신경계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적인 문제에서도 구분 등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등이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우리 등 굽어 있고 경직돼 있는 환달분들 같은 경우 꾸부정하신 분들 보면 기운 팔팔 넘치시는 분들 없잖아요. 네. 맞아요. 다 기운 맞아요. 없고 어디 양가 안 좋으시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자율신경계가 압박을 받아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불면증, 체력 저하, 뭐 두통, 뭐 안구충혈, 네. 눈침침, 뭐 체력 떨어짐 이런 게 전부 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이제 이상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검사상에서 이상이 나타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들 막 영양제 드시고 뭐 운동 이것저것 해보시고 뭐 좋은 음식 해보게 드셔보시고 해도 네네. 똑같죠. 원인 그렇죠. 치료가 안 되니까. 네. 바로 이게 등의 경직으로 인한 이제 자율신경계 실조증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등이 좀 중요한 이유가 네.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 등뼈는 이제 갈비뼈랑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등이 굽은 경우에는 갈비뼈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어.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폐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충분한 산소를 흡수를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피로가 쌓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도 등이 굽으면 배 쪽에 이제 위장 기능, 위장을 누르게 되면서 네. 소화불량 같은 증상도 더 자주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런 건데 네네. 끝으로 좀 같이 연관지어서 마지막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해야 되는 뭐 좋은 것도 좋지만 이게 네. 하지 말아야 될 증상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그럼요. 거거든요. 그래서 추나요법을 받으실 때는 일단 전문적인 추나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에게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네. 예, 이게 아무래도 외부적인 좀 힘을 가해서 이렇게 관절을 교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뭐 골절이라든지 고령의 분들은 조금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네. 의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네.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추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주신 염선규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